검찰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검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이재명이는 정청래 박지원 말만 믿고 그 무기를 그냥 손 놔 버렸어. 어? 저런 한심한 인간에 대해서 겁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검찰이 겁먹습니까? 법원이 겁먹습니까? 판사가 겁먹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사 허위사실 유포했다 하더라도 대선의 패배자에 대해서 대선의 승리자인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거는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하는 게 가장 적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단은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차피 정치 게임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오늘과 같은 결과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인데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은 정치면 끝나는데 징역 1 년이 나왔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 심하고 대법원에 가더라도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선고유예를 하는 얘기는 왜 그랬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의 죄과에 해당될 게 뻔했기 때문에 만약에 80만 원이나 50만 원 그랬으면은 선고하면 되죠. 제가 선고유예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징역 1 년이 나오든 벌금 200만 원 나오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5년 동안 정치를 못 해요. 그럼 대선 못 나와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나올지를 정말 예상을 못 했을까요? 음?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변희재가 저건 분명히 저건 선고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했던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 쪽에 그 잘났다는 그 참모들, 측근들, 유튜버들 이재명 팔았던 놈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주변에? 오늘과 같은 판결 나올 거를 진짜 몰랐어요? 제가 이런 선고를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짜증을 내죠. 왜냐면은 많은 정치적인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결이라는 거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정치의 줄서니까. 음. 근데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의 검찰이 뒤져 가지고 윤석열이가 임명한 법원이 하는 판결이에요. 즉 윤석열 나와바리에서 벌어지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윤석열이가 원래 지 똘마니 이 당구 친구, 술 친구를 대법원장에 앉히려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조희대라는 법원장을 앉혔는데 제가 분명히 강조했죠. 조희대라는 사람은 윤석열이가 검찰 때 조작날조한 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 박근혜 뇌물 수사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의 이런 판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전화 때린다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희대는. 근데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가 말한 대로 이 형평성을 100% 고려해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살려줄 정도까지 갈 필요가 있는 사람이냐. 윤석열이의 박근혜나 원세훈에 대한 수사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일정 정도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 이재명을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일 수가 있어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희대 입장에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복잡할 게 없잖아요. 변희재 말대로 이재명을 살리려면은 사법적 적극주의부터 뭐 형평성 이걸 막 고려했어야 되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권력을 뒤에 쥐고 있어. 거기다가 그냥
법관으로서 그냥 원칙대로 해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던 내가 물어볼게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을 다 아직까지 쥐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박지원이 오늘 같은 판결 나올 거 진짜 몰랐습니까? 음?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음? 내가 당신들보다 권력에 훨씬 더 뒤에 떨어져 있고 당신들보다 이재명보다도 떨어져 있는 제가 봐도 이거는 100만 원 이상이 거의 확실했었는데 이재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 했을 거라고. 어. 이재명의 그 측근들과 정청래, 박지원, 김민석, 김어준, 이동영 오늘 그 같은 판결 나올 거라고 이재명한테 보고한 놈 단 한 놈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왜? 이재명의 하는 행태를 보면요. 그냥 벌금 80만 원 나오겠지 믿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하냐면요. 우리 10억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제가 정청래, 박지원보다 더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 있죠. 이재명 주변에. 김민석. 김민석. 제가 뭐 가지고 비판했죠, 김민석을? 김민석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재명의 집권 플랜을 얘기하고 이재명 집권 본부를 만들어서 윤석열이가 조기에 낙마하면 이재명이가 집권한다 그래가지고 집권 운동 본부를 만들었어. 제가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60%는 이재명이를 싫어해.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집권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싫어서 많으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그냥 집권 다 한 듯이 마치 집권 다 끝냈다는 듯이 이재명 집권 본부를 만들어? 이거는 김칫국을 그냥 박스로 쳐마시는 수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판사들이에요. 판사들. 제가 지금 판사하고 싸우다가 미국 망명 들어왔잖아요. 저는 미국 망명 들어와서 판사들을 지금 굴복을 시켰습니다. 판사들을 굴복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한두 가지 작업한 게 아니에요. 송영길 소년부터 해가지고 신혜식 오늘 지금 이재명 구속 뭐 징역형 나왔다고 지금 중앙지법에서 만세치는 신혜식부터 하고 요즘에 한동훈이 잡아가지고 뜨고 있는 이병준이까지 해가지고 제가 좌우파 이 논객 55명 이상을 모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제가 3번을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제가 미국 망명해서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판사들을 제가 그나마 후퇴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판사란 놈들은 내가 그냥 뭐 판결 때릴 텐데 니네가 뭐야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이런 마인드. 내가 왕인데 네가 뭐야 이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판사들 앞에서 이재명이 한 건 뭐냐? 김민석이하고 정청래하고 나가서 이재명 직권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은 정치 생명이 박탈되는 이재명이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이재명 직권본부를 만들었어요. 자,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 이재명 만세 개돼지 병신들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설쳤겠죠. 그걸 이제 김민석이나 이 정청래 같은 놈들은 그걸 이재명한테 보고했겠죠. 이 대표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직권이 가시화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판사들을 협박해서 판사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우리가 이재명 봐줘야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따위로 보고 있겠죠 이재명이한테.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재명 집권범을 만듭니까? 지금까지 내가 볼 때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김대중이고 김영삼이고 대선이 지금 2년만 남았는데 집권본부 만든 놈 최초야 최초.
이재명이 최초야. 그거 누가 만들었어? 정청래하고 김미석이 만들었어. 그럼 그거 만들 때 이재명한테 뭐라고 보고 있겠냐고 이자들이. 우리가 집권한 것처럼 막 설쳐대야지 판사들이 우리한테 기어다닐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재판에서 이길 겁니다. 이따위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변희재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내가 트럼프 팔고 내가 트럼프하고 같이 밀고 가겠다. 너희들 판사들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법원에다가 집어넣는 문서가요. 너희 판사들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 내가 불러내겠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후퇴시켰거든요. 그것도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재판을 연기했을 뿐입니다. 재판 연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희들 미국 청문회에 불러내겠다고 협박해서 내가 연기시켰는데 아직 2년 반이나 남아있는 그리고 판사들에게 목숨줄이 쥐어있는 이재명이 나 직권 다 했으니까 너희 내 앞에 꿇어. 이따위를 했을 때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거 웃기는 놈이네. 너 내가 판결 한 때리면 너 죽는데. 아니 그리고 판사들은요. 그냥 판사 때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칩시다. 그냥 사표 쓰고 나가면 돼요. 판사들은 사표 쓰고 나가서 변호사 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굉장히 위험하게 나올 게 너무 명백했는데 김어준, 이동형, 정청래, 박지원 내가 볼 땐 이재명 측근이 아니에요. 이놈들은 이재명을 이용해 먹던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작정한 놈들인데 이놈들이 둘러싸가지고 아 당신은 대통령 다 됐어요. 이제 판사들이 이제 당신한테 길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따위로 보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없어. 반대로 이해할까요? 반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나올 거를 예상했으면요. 어떻게 움직였어야 되냐면 법사위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검찰 아닙니까? 일단 법원하고 싸우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법원하고 싸우는 거는. 변희재도 법원하고 싸우다가 망명한 거 아닙니까? 검찰하고 싸울 때까지는 망명한 적이 없어요. 법원하고 싸우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죽였어야 되거든. 근데 검찰을 죽일 수 있었던 장시호 김영철 청문회 때 박지원 정청래 어떤 짓 했습니까? 어? 한동훈 윤석열까지 죽일 수 있었던 장시호 김영철 청문회의 타블릿 조작 문제하고 변희재 문제를 다 은폐시키지 않았습니까? 정청래와 박지원이. 이재명 대표를 진짜 존경하고 따르는 법사의 김수건 간사가 4번, 5번 나와서 김영철 잡으려면 변희재가 나가야 된다. 자기가 변희재 책 다 봤는데 100% 맞다.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변희재 내보내라 그런 거를 누가 막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정청래 박지원이 막았잖아요. 왜 막았어요? 어? 정청래 박지원이 왜 막았습니까? 그거? 이거 지금 2달 전 얘기예요. 2달 전 얘기, 2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막고 막은 이유를 이재명에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거 정청래 박지원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야. 답변하기 싫으면요. 이재명, 정청래, 박지원 우리가 다 쓸어버려야 돼. 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명백한 기회와 무기를 정청래, 박지원이 날려버리고 바로 2달 뒤에 이재명은 지금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2달 전에 변희재가 뭐라 그랬는지. 정청래, 박지원이 변희재 태블릿 PC 문제를 법사위 김영철 청문회에서 막았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지 돌려보세요. 결국 이재명은 이 문제 때문에 검찰에게 죽을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검찰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검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이재명이는 정청래 박지원 말만 믿고 그 무기를 그냥 손 놔버렸어. 어? 저런 한심한 인간에 대해서 겁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검찰이 겁먹습니까? 법원이 겁먹습니까? 판사가 겁먹습니까?